네, 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욕설 소음 시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복 시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북 익산을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KBC 여의도 스튜디오 처음이시죠? 예,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예. 시청자께 간단한 인사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와주셔서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좀 자주 불러주시면 네. 좀 나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네. 자주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최근에 그 윤건영, 정태호 의원과 함께 경찰청을 네. 항의 방문하셨죠? 네,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왜 항의 방문하신 건가요? 그 전에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기 전에 네. 저희들이 양산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양산 경찰청에서는 네. 그 엄격히 법 집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한 및 금지 통보를 하겠다고 양산 경찰서와 경남청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본청에서 그걸 허락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어서 왜 이걸 제한하고 통보를 하지 않느냐. 네. 바로 통보를 해라. 그리고 양산 경찰서와 경남청에서 네. 좀 금지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면 네. 해야지 왜 본청에서 그걸 개입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잘 이해가 안 지적했습니다. 되는데 일단 저 문 대통령 사저 앞 그 뭐 욕설, 소음 시위 이런 거 집회 허가 금지 관련한 내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보통 집회 신청을 하면은 관할 경찰서나 더 올라가봐야 지방청 정도에서 네. 하는데 그걸 왜 본청에서 하라 마라 한 건가요? 그렇죠. 원래는 그 양산 경찰서에서 결정을 할 네.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고가 이루어졌겠죠. 워낙 중요한 네, 사항이기 네, 때문에 보고가 이루어지니까 네. 그걸 하지 말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금지를 하지 말라. 네. 그래서 저희들 그 이야기를 듣고 네. 이게 뭐냐라고 이제 좀 따져 물으려고 경찰청을 항의 방문을 했고요. 이번 경찰청 항의 방문을 통해서도 네. 이건 집회라고 볼 수가 없는 사항이다. 유튜브를 통한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주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이미 유튜버나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지만 네. 시작과 끝이 욕밖에 안 합니다. 네. 저는 그 영상을 통해서 계속 지켜봤는데 아, 그 영상만 보더라도요 네. 너무 충격적이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정말 심한 욕들을 하고 있어서 이걸 집회라 시위로 규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시위나 뭐 집회를 하는 사람들, 뭐 단체, 뭐 어떤 분들인가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이게 있나요? 이제 그 뭐 언론에는 네.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 과 어떤 단체 이런 네. 분들이 집회를 신청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과연 보수 단체인지 의심이 드는 게 네. 대화가 안 됩니다. 주민들이 네. 너무 생활하기 자체가 힘들다.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요. 네. 바로 이 빨갱이 뭐뭐 막 하고 대화 자체가 아예 네. 그 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아예 좀 반문명적이고 반이성적인 그 사람들로 표현하고 싶고 보수라는 단체라고도 표현하기가 싫습니다. 이게 좀 자극적이면 자극적일수록 뭐 수입, 그러니까 돈이 돼서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용히 있다가 네. 대통령께서 나오시면 쌍욕을 한다고 합니다. 또 여사님이 나오시면 거기다 대놓고 쌍욕을 하고 이게 아주 그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심한 욕을 하면 조회수가 더 올라가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실시간 중계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이런 사익의 목적이 더 많지 않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입니다. 이게 문 전 대통령 지지자나 그런 시위를 좀 안 좋게 보는 입장에서는 뭐 비판은 할 수 있어도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발언을 해서 뭐 논란이 되기는 예. 했지만 아무튼 뭐 법대로 집시법을 안 어기는 그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뭐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법 네. 집행을 통해서요. 네.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현행 집시법 제8조 5항 1호에는요. 네. 그 집회 장소가 네. 주거 지역이거나요.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이 할 경우에는 네.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네. 있는 그 집시법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조항 사생활 평온이 뚜렷이 깨졌다는 건 이미 네. 네. 기간에 그 집회를 통해 가지고 다 증명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네. 법대로 하라. 그리고 뭐 대통령 집무실도 음. 집회를 허용하지 않냐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건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께서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음. 이미 5월 1일부터요. 네. 6월 6일까지 대통령 집무실 관련 집회를 경찰은 이미 10여 차례 금지해서 집회를 못 하도록 했습니다. 네. 지금은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건 이제 법원 최근의 판결이 아, 네. 경찰에서 집회를 못하도록 자꾸 금지를 하니까 법원의 허가를 네, 네. 받아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 집무실도 집회가 다 허용된다는 것 네. 자체를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그 파악을 안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관련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하셨는데 네. 뭐 제한 이유나 법안 골자가 어떻게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8조 5항 1호에 네.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이 해야 할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 네.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이 어떤 그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에는 네. 금지하는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좀 금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모든 집회는 반복적이지 않나요? 뭐 악의적인 거에 대한 평가는 뭐 차치하고라도 근데 반복적이라고 그거를 금지한다 하면은 좀 뭐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과연 집회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 어떤 욕설이나 막 그 헤이트 스피치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반복해서 계속 주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아주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인 내용들은 법에다 좀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악의적 표현이나 뭐 비방 목적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자의적이다 이런 지적과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경우에처럼 이 악의적인 이런 게 주민들이 어떤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든지 조용한 마을에서 사생활 평온이 네. 깨진다든지 이런 것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표현 방식이 네. 이 연설이 시작을 할 때 욕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끝날 때까지 욕으로만 반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기준을 엄격히 적용을 해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회 시위 문화를 제한하거나 위협이 되지는 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취지는 알겠는데 뭐 공연이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뭐 비방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 뭐 이런 건 현재도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뭐 명예훼손이나 비방을 우려해서 그것을 사유로 해서 집회를 제한한다. 이거는 이른바 과잉금지 원칙 위반, 뭐 위헌 논란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형법상에 네. 똑같이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요. 네. 저희들이 뭐 법안 상임위에서 행안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또 국민 여론도 더 청취해서 통과시키면 통과시키는 데는 어려움과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반대쪽에서는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두 전직 대통령을 뭐 희화하거나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듯한 푯말 같은 걸 들고 시위를 하는 경우도 뭐 왕왕 있었는데 예. 그럴 때는 뭐 가만히 있다가 문 전 대통령한테 그러니까는 다수 의석이라고 그런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냐 뭐 이렇게 반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신가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네. 저는 이제 박근혜 그 전 대통령과 이명박 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악랄한
이 욕을 장시간 하지는 않았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부정 비리 관련 구속 수사를 하라는 이게 그리고 상당한 언론을 통해서도 네. 그걸 제시할 만한 근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 양상이 있었던 네. 게 사실이고요. 이러한 혐오와 이 욕설과 그 반문명적인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고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른바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뭐 보도한 그 인터넷 매체죠. 서울의 소리에서 그 양산 사저 앞 이런 시위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윤 대통령 서초동 사저 앞에서 보복 시위를 예. 벌인다고 하는데 이거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장시간 네. 그 이런 악랄한 시위가 반복되기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아마 화가 나서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좀 경찰의 공권력이 필요하면 좀 네. 필요한 대로 그래서 빨리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고 네. 하는 게 낫지 이런 맞불 집회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 고리고 서로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효과를 계속 이렇게 양산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네.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양상은 저는 집회 및 시위라고도 평가할 수 없는 집회 및 시위를 빙자한 이 사익을 추구한 아주 악의적인 행위로 규정을 하고 싶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집시법에도 나와 있듯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네. 좀 공권력을 강하게 동원을 해서 좀 금지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시위하시는 분들을 뭐 명예훼손 같은 걸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잠깐 예, 논의가 이미 됐던 거. 대통령께서는 검토하고 계시고요.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안 하시고 싶으셨겠죠. 네. 대통령께서는 뭐 집회 시위한다고 이 사람들을 고발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근데 아마 저는 결정을 하신 건 대통령 본인뿐만이 아니고 네. 그 조용한 마을에 대통령 이사를 오셨는데 그 주변에 계신 많은 주민들께서 피해를 보고 계시니 저는 뭐 대통령이 구속 고발하신 이유는 그 주민 고통, 네. 그 주민들의 어떤 미안함, 이런 걸로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네. 고소 고발을 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집시법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뭐 시설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반대쪽에서는 뭐 군사정권 시절 치안본부로 돌아가겠다는 거냐 뭐 그런 비판도 있고 뭐 옹호하는 쪽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졌으니까 그 정도 통제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양립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기 때문에요. 네. 더욱더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을 해서 관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장관이 네. 행안부의 경찰청은 독립외청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은요. 네. 검찰 사무를 총괄 지휘 네. 감독할 수 성격이 있는 좀 검찰청법에 다르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이 경찰은 외청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관여하고 간섭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네. 저희들이 벌써 1991년에 군사정권 시절에 그 네. 수사권, 정보력을 다 가지고 있어 통치 수단으로 악용을 했기 네. 때문에 이렇게 경찰력을 활용을 하면 네. 안 되겠다는 반성에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어떤 그 정부 통제를 받게 네. 하고 특히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악용될 소지가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네. 보더라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법 위에 물론 정부조직법을 개편을 해서 추진을 네. 하려고 하겠지만 네. 저희들 야당은 강력히 반대를 하고요. 특히 권한이 있는 만큼 독립적으로 특히 수사 이런 것들을 그 경찰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개입을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부 조직법이나 경찰청법 같은 법안을 바꿔야 되는 사안인가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뭐 시행령이나 규칙 같은 걸로 그 안에 국 하나를 신설을 해서 하면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좀 그 뭐 네. 정책기획관실인가요? 네,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치안정책관실. 법제에 맞지 치안 정책관실인가 네, 네. 법제에 맞지 않게 그 고위직 인사 검증 관련
그 내용을 담당하는 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관여를 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편을 네. 해야 된다고 행안부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네. 법안 개정을 통해서 네. 추진을 하려고 할 텐데 네. 현재 뭐 국회 구조가 저는 이걸 좀 퇴행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야당에서는 좀 강력히 반대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모시고 집시법 개정 관련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광주 나와주세요.